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자, 최근에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호사님, 네. 길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이거 참 이 말을 하기도 참 끔찍한데, 길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동영상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네. 네, 지난달 28일, 그럼 30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학대하면서 죽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그 철제로 만든 포획용 틀 안에 갇혀있는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뿌리고 그 후에 저희들 고기 구울 때 석탄에 불 붙이는 토치 있죠. 토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이제 눈 뜨고 보기에는 차마 보기 힘든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영상의 제목에 VPN 테스트라는 이런 그 제목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글과 영상 올린 사람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가 2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이제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이 학대 영상 올려져 있는 그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라는 국민 청원 운동도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이 영상이 담긴 게시물의 제목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VPN 테스트라는 제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VPN 테스트, 이게 뭡니까? 인터넷 시스템 용어 같기도 한데요. 뭐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 VPN 테스트 인터넷 시스템 용어 맞고요. 그 VPN은 이제 Virtual Private Network라고 그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가상 사설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그 보안 솔루션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VPN 테스트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학대 행위자가 자신에 대한 추적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게시글의 그 IP 네. 주소도 우리나라 IP 주소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네. 영상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뭐 어떤 수단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영상 올린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학대 영상 올린 이 사람이 신고자들을 조롱하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나는 IP 변환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찾을 테면 찾아봐라. 나는 발견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오히려 신고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참 진짜. 아니, 그런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외국에서 촬영된 영상을 퍼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도 좀 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촬영됐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영상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이런 영상이 어떻게 진짜 설마 우리나라겠느냐, 중국에서 촬영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네, 그런 나라 아니냐. 설마 이런 일, 넓은 땅에서 왔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상 분석가들이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코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코드 분석해서 이렇게 대단한지를 참 이번에 알아보고 놀랐는데요. 그 코드 분석 나오는 결과가 보면, 실제 촬영 일시는 2022년 1월 14일이었고 새벽 2시 14분. 며칠 전이네요. 촬영 기기는 아이폰 13. 촬영 장소는 충북 옥천군에 있는 장계교차로 부근 도로변이다. 여기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범인이 이제 차량을 이용했고 차량의 색깔은 흰색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해보면 범인은 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량 옆에서 고양이에게 불 붙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음. 범인을 잡는 데는 이제는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지난 3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를 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청원에는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도 어제 기준 보니까 현재 1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자들, 그러니까 이 처벌해달라는 신고자들까지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파렴치한 범인을 이제 제발 빨리 좀 잡아달라는 마음, 그 다음에 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폐쇄시켜달라는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까지 한다는 게 이게 참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예, 나중에 이분 잡히기만 잡히면 실형입니다. 제가 보기엔 태도가 너무 나빠요. 실형이 아니라 이런 인간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뭐 화가 나요. 이게 아침에 저도 이제 이런 시사 프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있으면은 막 온몸에서 땀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네. 그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위, 네.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이 되는 건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원래 동물 학대는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동물 학대에서 동물을 죽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역도 처할 수 있고 벌금도 가능한데 그 학대의 유형이나 학대의 강도 또 뭐 상습성 같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지 뭐 벌금이 선고될지가 좀 정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예전에는 이 동물 학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 보호에 대한 그 인식이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배경으로 작년인가요? 그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벽에 막 열수 차례 쳐서 고양이를 악랄하게 죽인 그 사람 결국은 재판이 회부돼서 제가 알기로는 실형 2년 6개월 받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실형으로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이제 진짜 범인이 근거되기만 하면 영상 내용만 봐더라도 너무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고자들을 조롱한다거나 나는 나를 찾아봐라 나는 못 잡을 것이다 이런 행동에 비추어서 법정에 서기만 하면 실형 선고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 신종 동물 학대 수법이 그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또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법상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역이용 교모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도시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전혀 그 환경이 다른 그 야산, 엉뚱한 산에다가 이제 방사해버리는 경우죠. 환경이 바뀌면 고양이가 살기 힘든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상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야산에 방사한다 이렇게 뭐 장소를 바꾸어서 이런 부분을까지 그러했다는 행위를 죽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법상. 그래서 이제 이런 법망을 교모하게 이렇게 피해가려는 신종수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신종수법에도 대응해서 그 처벌 범위를 넓혀가는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진짜 식구처럼 생각하고 같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로 요즘에는 너무 많은데 네.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그 동물 학대 좀 근절을 하기 위해서 좀 철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시민들의 그 철저한 신고 의식도 이번 사건에서 많이 좋은 결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뭡니까? 뭐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래서 야 이랬을 때 이제 고양이가
이게 하악질 하잖아요. 예, 예. 예, 아니면 하악질도 안 하고 예. 도망가는 고양이도 있고. 예, 그냥 보는 사람도 예, 있고, 예. 보는 고양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양이가 이게 죽으려고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고양이가 사람이 싫어서 하악 이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깜짝 놀라면서 학 이러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죠. 보호 본능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 나한테 대들었어? 예. 하면서 공개해서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눈동자도 그냥 막 이렇게 좁혀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나한테 막 하악대 너무 네. 막 꼴보기 싫고 이래서 막 무슨 고양이 사료에 막 쥐약 같은 걸 섞어가지고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면 진짜 고양이들이 자기가 무서워서 하는 보호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런 고양이들은 없어요. 자,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장 변호사님. 사람입니다. 장 변호사님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